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야구 토토 승리패 34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본격적인 야구 시즌을 맞아 미국 메이저리그와 국내 야구, 일본 야구 조합픽까지 꾸준하게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야구뿐만 아니라 농구와 축구 조합픽도 적중을 이어가면서 멤버십 분들께서 수익을 올리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LG 트윈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LG의 선발은 디트릭 앤스, 원정팀 롯데의 선발은 이민석입니다. LG 앤스는 올 시즌 14경기 7승 2패, 평균 자책점 4.7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어느덧 7승을 거두면서 다승 공동선두에 올라있는 앤스지만 4점 후반대의 평균 자책점과 2할 7푼 9리의 피안타율, 이닝당 출루 허용률을 뜻하는 WHIP도 1.47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상대 타선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등판한 3경기에서 내리 3승을 챙긴 앤스고, 올 시즌 롯데 상대로 2경기 선발 등판에 2승 무패, 평균 자책점 1.46과 더불어 1할대의 피안타율을 기록했었던 만큼 이번에도 롯데를 상대로 다시 한번 호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LG는 직전 삼성과의 3연전을 모두 패배하면서 현재 4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경기에서 뽑아낸 총 득점이 13점, 경기당 평균 득점이 3.3점이었을 정도로 공격이 잘 풀리지 않았던 LG입니다. 출루는 많이 했지만 득점권 상황에서 타자들이 해결해주지 못했던 게 연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용병 오스틴과 베테랑 김현수, 팀의 젊은 피 문보경과 문성주 등 팀의 핵심 타자들이 개별적으로 봤을 땐 타격감이 나쁘지 않은 만큼 이번 경기 역시 득점권 상황에서 얼만큼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롯데의 선발은 이민석입니다. 이민석은 올 시즌 3경기 등판에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5.5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 SSG전 오랜만에 1군 선발 등판 기회를 잡았던 이민석이지만 경기 초반부터 재군안조를 보였고 볼넷을 무려 5개나 기록하면서 1과 3분의 1이닝 만에 조기 강판됐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경기 초반부터 재군안조를 보인다면 롯데는 일찌감치 불펜을 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는 직전 키움전 무려 18득점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거뒀고 3연전에서 2승 1패를 거두면서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습니다. 최근 타선에서 손호영과 고승민, 윤동희와 나승엽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고 용병 레이에스도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최근 타선의 흐름은 원정팀 롯데가 LG보다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LG 선발 앤스에게 고전했었던 롯데 타선이고 올 시즌 롯데가 LG 상대로 1승 5패, 상대 전적 열세를 보이고 있는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LG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NC 다이노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NC의 선발은 신민혁, 원정팀 삼성의 선발은 코너 시볼드입니다. NC 신민혁은 올 시즌 13경기 5승 4패, 평균 자책점 3.8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팀의 국내 선발 투수들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한화전 선발 등판에서도 7이닝 2자책 호투하면서 시즌 5번째 선발승을 챙긴 신민혁입니다. 다만 신민혁은 원정보다 오히려 홈경기 등판에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4승 2패와 더불어
2.95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홈에서는 1승 2패, 평균 자책점 5.13과 3할 2푼 7리의 높은 피안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NC 홈에서 치러지는 만큼 신민혁의 홈경기 기복은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NC는 5월 말부터 6월 6일 두산전까지 극심한 부진에 빠져 있다가 지난 6월 7일 하나전부터 경기력이 다시 살아나면서 최근 6경기 4승 1무 1패를 거뒀고 어느정도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타선에서는 리드오프 박민우가 타격감이 상당히 좋고 주포 박건우 역시 최근 10경기 타율 4할 6푼 1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연일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베테랑 손아섭과 더불어 권희동과 서호철의 타격감도 살아난 만큼 확실히 팀 전반적으로 경기력이 살아난 NC입니다. 선발 투수 신민혁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잘 버텨준다면 NC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삼성의 선발은 코너 시볼드입니다. 코너는 올 시즌 14경기 4승 5패, 평균 자책점 4.6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삼성이 야심차게 영입한 코너인데 경기력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일 하나전 등판에서는 6과 3분의 1이닝 무실점 호투했던 반면 직전 6월 8일 키움전 등판에서는 4와 3분의 2이닝 동안 8실점을 기록하면서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강판당했던 코너입니다. 특히 제구가 되지 않을 땐 4사구 허용까지 많아지는 코너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제구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삼성은 직전 LG와의 3연전을 모두 승리하면서 최근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타선에서는 에이스 구자욱이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고 베테랑 강민호의 타격감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적생 박병호는 최근 4경기에서 홈런 2개를 기록하면서 필요할 때 큰 거 한 방을 쳐주는 4번 타자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용병 맥키넌이 파울 타구에 부상을 당하면서 직전 경기 결장했지만 햄스트링 부상에서 막 복귀한 이재현이 복귀 전부터 홈런을 기록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선발 코너가 외인 용병 투수지만 경기력 기복이 심한 만큼 타선의 득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KT 위즈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KT의 선발은 윌리엄 쿠에바스, 원정팀 기아의 선발은 캠 알드레드입니다. KT 쿠에바스는 올 시즌 14경기 4승 6패, 평균 자책점 3.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번의 선발 등판에서 11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이닝 소화력까지 갖춘 투수고 지난 6월 2일 기아전 선발 등판에서도 7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펼치면서 승리를 챙겼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호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쿠에바스입니다. 다만 성적에서 알 수 있듯이 쿠에바스가 보여준 피칭 내용에 비해 승운이 따라주지 않고 있는 만큼 타선의 득점 지원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타선에서는 배정대의 타격감이 완전히 올라왔고 원투펀치 강백호와 용병 로하스는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테랑 장성우와 황재균의 타격감도 살아나고 있는 점 역시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올 시즌 1위 기아를 상대로 5승 4패, 근소하게라도 상대 전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에이스 쿠에바스가 등판하는 만큼 KT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기아의 선발은 캠 알드레드입니다. 윌크로우의 부상 이탈로 인해 부랴부랴 알드레드를 영입한 기아인데 데뷔전에서는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KBO 데뷔전이었던 6월 8일 두산전 등판에서 알드레드는 3이닝 동안 피안타 6개와 더불어 볼넷 3개를 기록했고 6실점을 기록하면서 패전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확실히 첫 등판에서 보여준 피칭 내용을 봤을 때 KT 타자들에게도 공략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아는 최근 롯데와 두산, SSG와의 3연전 시리즈에서 모두 1승 2패씩을 거두면서 3연속 시리즈 루징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기아 타선은 여전히 팀 타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김도영과 이우성의 타격감이 좋고 베테랑 김선민과 최영우 역시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용병 소크라테스와 주포 나성범도 타격감을 점점 끌어올리고 있는 점 역시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선발 투수 알드레드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모르기 때문에 기아가 자랑하는 강타선이 반드시 터져줘야만 하는 이번 KT전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KT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키움 히어로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키움의 선발은 아리엘 후라도, 원정팀 두산의 선발은 라울 알칸타라입니다. 키움 후라도는 올 시즌 13경기 6승 4패, 평균 자책점 3.7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판한 두 경기에서 4실점만을 기록했고 내리 2승을 거두면서 키움의 에이스 투수로서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후라도입니다. 13번의 선발 등판에서 10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을 정도로 이닝 소화력도 있는 투수고 올 시즌 2번의 두산전 등판에서도 1승 0패, 평균 자책점 3.46의 준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다만 두산 타선을 상대로 피안타율 3할 4푼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안타를 많이 허용했던 점은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산 타자들이 후라도의 공을 못 친 게 아니기 때문에 후라도의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타선에서는 용병 도슨이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면서 어느새 리그 전체 타율 2위를 기록 중이고 에이스 김혜성은 최근 10경기 무려 5할 4푼 1, 2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주영과 도슨, 김혜성과 송성문으로 이어지는 상위 타수는 어느 팀을 상대로도 경쟁력이 있는 키움입니다. 다만 역시나 하위 타순에는 경험이 적은 선수들이 다수 포진되면서 상위 타순의 의존도가 너무나도 큰 상황이고 이 선수들이 부진한 날에는 대부분 무기력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키움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1번에서 4번 타순으로 이어지는 핵심 타자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두산의 선발은 라울 알칸타라입니다. 알칸타라는 올 시즌 8경기 1승 2패, 평균 자책점 3.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초 어제 하나전 선발 등판 차례였지만 이승엽 감독은 알칸타라의 구위 회복을 위해 하루 더 휴식을 부여했고 오늘 키움전 선발 등판하게 됐습니다. 지난 4월 21일 키움전 등판에서 7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펼쳤던 알칸타라고 지난 시즌에도 키움 상대로 3경기에서 3승 0패, 평균 자책점 1.37을 기록했을 정도로 키움 상대로 강했던 걸 감안하면 최근에 좋지 못했던 피칭 내용을 이번 키움전을 통해 어느 정도 만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타선에서는 주포 양의지가 최근 10경기 타율 4할을 넘기고 있고 용병 라모스도 꾸준하게 잼굿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환과 양석환, 강승호는 기복은 심하지만 그래도 한방이 있는 타자들이고 최근 하위 타순에서 전민재와 박준영, 조수행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점 역시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올 시즌 키움을 상대로 5승 1패의 압도적인 상대 전적을 기록하고 있는 두산인 만큼 선발 투수 알칸타라가 제기량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두산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하나 이글스와 SSG 랜더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하나의 선발은 문동주, 원정팀 SSG의 선발은 송영진입니다. 하나 문동주는 올 시즌 10경기 3승 3패, 평균 자책점 5.9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1군 복귀 이후 나쁘지 않은 피칭 내용을 이어가고 있었던 문동주인데 직전 6월 8일 NC전 등판에서 5와 3분의 2이닝 동안 안타 11개를 허용하면서 4실점을 기록했었고 패전을 기록하면서 흐름이 한풀 꺾였습니다. 그래도 원체 구위가 좋은 투수고 올 시즌 이미 SSG 상대로 1승을 기록했었던 만큼 호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경기력 기복이 심한 투수인 만큼 경기 초반에 제구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한화는 직전 두산과의 3연전에서 2승 1패를 거두면서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습니다. 김경문 감독 부임 이후 팀의 베테랑들이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안치홍과 이재원의 타격감이 좋고 최은성도 타격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베테랑들뿐만 아니라 황영묵과 이도윤, 최인호와 문현빈 같은 선수들도 활약을 이어가면서 신구가 조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주포 노시환의 타격감이 다소 떨어진 모습이고 용병 페라자가 여전히 부상으로 결장을 이어가고 있는 점은 한화에겐 악재가 되겠습니다. 올 시즌 SSG 상대로 6승 2패, 상대 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화인 만큼 선발 투수 문동주가 재군안조 없이 자신의 기량대로만 던져줄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의 SSG의 선발은 송영진입니다. 송영진은 올 시즌 12경기 1승 3패, 평균 자책점 5.9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단 첫 해인 지난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꾸준하게 선발 등판 기회를 얻고 있는 송영진인데 확실히 아직까지는 상대팀 타선을 막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피안타율 2할 9푼 6리를 기록하고 있고 WHIP도 1.62,
12번의 등판에서 기록한 볼넷이 16개일 정도로 상대팀 타선에게 출루를 많이 허용하고 있는 송영진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제구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지겠고, 송영진이 경기 초반부터 흔들린다면 SSG의 불펜이 조기에 가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SSG 타선에서는 팀의 젊은 피들이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SSG가 올 시즌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10순위로 야심차게 지명한 박지환이 최근 5경기에서 20타수 11안타, 맹타를 휘두르면서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고, 입단 동기 정준재도 출전할 때마다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병 에레디아는 한참 좋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리그 전체 타율 1위를 기록 중이고, 주포 한유섬도 오랜만에 직전 경기 홈런을 기록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박성원과 최지훈, 테이블 세터진의 타격감도 좋기 때문에 선발 송영진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그래도 SSG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직전 경기 주포 최정이 이석증 증세로 인해 결장했는데 이번 경기 역시 최정의 출전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한화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6번째 경기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템파베이 레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애틀랜타의 선발은 크리스 세일, 원정팀 템파베이의 선발은 잭 리텔입니다. 애틀랜타 세일은 올 시즌 12경기 8승 2패, 평균 자책점 3.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2의 전성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올 시즌 완벽하게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일이고, 특히 홈경기 등판에서 6승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호투를 이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템파베이의 얀디 디아즈가 세일 상대로 통산 17타수 7안타, 타율 4할 1푼 1리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세일은 이 디아즈와의 승부를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애틀랜타는 타선의 천명 역할을 맡고 있었던 로날드 아쿠나 주니어가 시즌 아웃을 당하면서 확실히 최근 타격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느덧 팀 타율도 13위까지 떨어진 만큼 크리스 세일과 맥스 프리드, 레이날도 로페즈 같은 믿을만한 선발 투수가 등판했을 때 꼭 승리를 챙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정팀 템파베이의 선발은 잭 리텔입니다. 리텔은 올 시즌 13경기 2승 4패, 평균 자책점 3.6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는 리텔인데 애틀랜타 타선을 상대로도 강했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애틀랜타 타자들은 리텔 상대로 통산 37타수 6안타, 타율 1할 6푼 2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리텔에게 고전했었던 만큼 템파베이가 경기를 비벼볼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홈팀 애틀랜타가 직전 볼티모어전에서 오랜만에 타선이 살아나면서 5연패를 끊은 만큼 홈에서 근소하게나마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애틀랜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7번째 경기는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휴스턴의 선발은 헌터 브라운, 원정팀 디트로이트의 선발은 타릭 스쿠발입니다. 휴스턴 브라운은 올 시즌 13경기 2승 5패, 평균 자책점 5.5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이미 디트로이트전 등판이 있었던 브라운인데 그 경기에서는 선발 등판하지는 않았었고, 선발 투수 크리스티안 하비에르가 조기 강판된 이후 구원 등판에 디트로이트 타선을 상대로 5이닝 1자책 호투한 적이 있습니다. 원정팀 디트로이트의 선발은 타릭 스쿠발인데 스쿠발은 올 시즌 13경기 8승 1패, 평균 자책점 1.9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상 후보 1순위로 거론될 정도로 놀라운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스쿠발이고, 유독 1선발 스쿠발 등판 경기에서 득점 지원과 더불어 높은 승률을 기록 중인 디트로이트인 만큼 이번 경기도 스쿠발의 호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휴스턴 선발 헌터 브라운의 디트로이트전 구원 등판 경기에서의 선발 투수가 다름 아닌 스쿠발이었고, 스쿠발은 당시 휴스턴을 상대로 6.1이닝 2자책 호투하면서 승리를 챙겼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직전 휴스턴전 등판에서 호투를 하긴 했지만 커리어 내내 휴스턴 타자들에게 다소 약했던 스쿠발인데, 휴스턴 타자들은 스쿠발 상대로 통산 57타수 18안타, 타율 3할 1푼 6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스쿠발 공략을 잘해왔던 만큼 스쿠발이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8번째 경기는 미네소타 트윈스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네소타의 선발은 사이먼 우즈 리차드슨, 원정팀 오클랜드의 선발은 미치 스펜스입니다. 미네소타 리차드슨은 올 시즌 10경기 2승 1패, 평균 자책점 2.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생 팀의 젊은 투수로서 메이저리그 데뷔는 2022년에 했고 올 시즌 팀의 5선발 자리를 안정적으로 소화해주고 있습니다. 직전 6월 9일 피츠버그전 등판에서 6.1이닝 1자책 호투했지만 타선의 득점 지원을 받지 못해 아쉽게 패전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미네소타가 연패 흐름을 타고 있었고 최근에는 카를로스 코레아와 로이스 루이스를 필두로 팀의 핵심 타자들의 타격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어느 정도 흐름을 회복한 만큼 선발 투수 리차드슨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버텨준다면 미네소타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오클랜드의 선발은 미치 스펜스인데 올 시즌 데뷔한 루키 투수입니다. 원래는 불펜 투수였지만 지난 5월 18일 캔자스시티전부터 선발 투수로 보직을 변경했고 선발 등판한 5경기에서 1승 2패를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전 토론토전 등판에서는 7이닝 2자책 호투했지만 타선의 득점 지원을 받지 못해 승리를 챙기진 못했습니다. 오클랜드는 현재 30개 팀 중 팀 타율 29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잘 쳐서 이긴다기보다는 선발 투수들이 버텨주는 가운데 불펜으로 마운드를 넘기고 리그 최고의 마무리 투수 중 한 명인 메이슨 밀러까지 바통 터치를 하면서 신승을 거두는 게 최근 오클랜드 승리 패턴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선발 투수 스펜스가 얼만큼 이닝을 먹어주느냐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미네소타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미네소타의 승리와 두 팀의 한 점 차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9번째 경기는 미러키 브루어스와 신시내티 레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러키의 선발은 프레디 페랄타, 원정팀 신시내티의 선발은 헌터 그린입니다. 미러키 페랄타는 올 시즌 13경기 4승 3패, 평균 자책점 3.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디트로이트전 등판에서 3.1이닝 동안 피안타 4개와 더불어 볼넷을 무려 5개나 허용하면서 조기 강판됐었던 페랄타입니다. 그래도 현 시점 미러키의 1선발 투수고 신시내티 타자들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이번 경기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신시내티 타자들은 페랄타 상대로 통산 49타수 9안타, 타율 1할 8푼 4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페랄타에게 고전했었던 만큼 이번에도 페랄타 공략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미러키는 현재 팀 타율 4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미 올 시즌 4월 11일 신시내티전에서 헌터 그린을 상대로 홈런 2개 포함 안타 6개를 뽑아내면서 타선이 그린을 효과적으로 공략했었던 만큼 이번 경기도 선발 페랄타가 조기에 무너지지만 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신시내티의 선발은 헌터 그린인데 올 시즌 13경기 4승 2패, 평균 자책점 3.6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구위가 있는 투수지만 언제나 제구가 발목을 잡는 그린이고 제구가 흔들리는 날에는 볼넷 허용이 많아지면서 경기를 어렵게 풀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11일 미러키전에서 미러키 타선에 공략당하면서 패전을 기록했었던 만큼 이번 경기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미러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콜로라도 로키스와 피츠버그 파이리츠 경기입니다. 홈팀 콜로라도의 선발은 라이언 펠트너, 원정팀 피츠버그의 선발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불펜 데이가 예상됩니다. 콜로라도 펠트너는 올 시즌 13경기 1승 5패, 평균 자책점 5.7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펠트너는 투수들의 무덤이라 불리우는 홈구장 쿠어스필드에서 역시나 성적이 더 좋지 못한데 홈경기 등판에서 7.30의 평균 자책점과 3할 4푼의 높은 피안타율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쿠어스필드 경기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5월 6일 피츠버그 원정 등판에서 5.2이닝 동안 홈런 1개 포함 피안타 8개, 5실점을 기록하면서 패전을 기록했을 정도로 피츠버그 타선에 공략당했던 펠트너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콜로라도는 확실히 타자 친화적인 홈구장에서 타선의 타격감이 살아나는 팀이지만 주포 엘리아스 디아즈가 종아리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브렌단 로저스와 크리스 브라이언트, 놀란 존스 같은 팀의 핵심 타자들이 현재 부상 아웃된 상황인 만큼 전력 누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타격감이 좋은 찰리 블랙몬과 에세키엘 토바의 활약 및 직전 2경기에서 연속 홈런을 기록한
라이언 맥마운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피츠버그의 선발 투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불펜 투수들이 끊어던지는 불펜 데이가 예상됩니다. 피츠버그 타자들은 콜로라도 선발 펠트너를 상대로 상당히 강했는데 펠트너를 상대로 통산 39타수 14안타, 타율 3할 5푼 9리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라우디 텔레즈는 통산 9타수 5안타, 타율 5할 5푼 6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펠트너의 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5월 6일 콜로라도전에서 펠트너를 성공적으로 공략했었던 피츠버그 타선인 만큼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애리조나의 선발은 라인 넬슨, 원정팀 화이트삭스의 선발은 크리스 플렉슨입니다. 성적에서 알 수 있듯이 두 투수 모두 안정감이 떨어지는 투수지만 현 시점 원정팀 화이트삭스는 리그에서 압도적인 꼴찌를 기록하고 있고 금요일 새벽 기준으로 원정 경기 성적이 5승 29패를 기록 중인 만큼 이번 애리조나 원정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애리조나의 선발 넬슨의 호투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팀의 체급 차이 및 올 시즌 경기력 차이를 고려해 홈팀 애리조나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경기는 LA 다저스와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다저스의 선발은 개빈 스톤, 원정팀 캔자스시티의 선발은 콜 라간스입니다. 이 경기는 기본적인 체급에서는 홈팀 다저스가 캔자스시티를 압도하지만 최근 다저스가 경기력 기복이 심한 모습이고 전통적으로 우투수보다 좌투수 상대로 고전한 적이 많았던 만큼 이변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 시즌 14경기에 등판해 4승 4패, 평균 자책점 3.08에 호성적을 거두고 있는 라간스고 다저스의 주포 오타니 쇼헤이도 라간스 상대로 통산 7타수 1안타, 홈런 1개를 기록하긴 했지만 타율이 1할 4푼 3리 1 정도로 라간스에게 고전했었던 만큼 만만치 않은 투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다저스 타자들이 라간스의 공을 처음 접해보는 걸 감안하면 아무리 다저스가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타선을 보여주긴 팀이라 할지라도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저스 선발 개빈 스톤은 데뷔 2년차 다저스의 유망주 투수고 올 시즌 12경기 7승 2패, 평균 자책점 2.93의 호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역시나 캔자스시티 타자들도 스톤의 공을 처음 접해보는 상황이고 그래도 기본적인 팀의 체급은 홈팀 다저스가 앞서 있다는 점에서 선발 투수 스톤이 잘 버텨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승 1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시애틀 메리너스와 텍사스 레인저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시애틀의 선발은 당초 조지 커비에서 루이스 카스티오로 변경이 됐고 원정팀 텍사스의 선발은 앤드류 히니입니다. 이미 4월 26일 맞대결을 펼쳤던 두 투수인데 당시 경기에서 시애틀 카스티오는 6이닝 2자책점을 기록하면서 선발승을 챙겼고 텍사스 히니는 6이닝 4자책점을 기록하면서 시애틀 카스티오가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기본적인 선발 투수 및 불펜 퀄리티는 홈팀 시애틀이 앞서지만 두 팀이 만나면 전통적으로 한 점차 승부 및 접전 구도의 경기들이 많이 나왔고 텍사스가 주포 코리 시거가 복귀하면서 타선의 무게감이 올라간 만큼 선발 히니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버텨준다면 텍사스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한 점차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4번째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LA 에인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샌프란시스코는 불펜 데이가 예상되고 원정팀 에인절스의 선발은 타일러 앤더슨입니다. 홈팀 샌프란시스코는 5월 30일부터 6월 5일 경기까지 6연패를 기록하다가 최근 7경기에서는 5승 2패를 기록하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특히 패트릭 베일리와 엘리엇 라모스 같은 팀의 젊은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는 점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이정우의 시즌 아웃을 비롯해 팀 내 타율 1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가 부상으로 인해 결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마이클 콤포토와 윌머 플로레스, 타이로 에스트라다 같은 팀의 주포들의 타격감이 좋지 않은 건
샌프란시스코에겐 큰 악재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세 선수들은 이번 경기 상대 선발 타일러 앤더슨에게 강했던 만큼 이 주포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에인절스 앤더슨도 올 시즌 13경기 5승 6패, 평균 자책점 2.63의 준수한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샌프란시스코의 3인방과의 승부만 잘 가져갈 수 있다면 호투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야구 토토 승 1패 34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